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 고점이었던 2250포인트를 살짝 뚫었다가 조정받았었죠. 재차 뚫어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2250포인트를 넘어서 안착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700포인트까지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맞고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700포인트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 이렇게 전고점에서 지지를 받았죠. 지지 받고 돌려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700포인트를 굳이 큰 저항 없이 바로 넘길 수도 있는 조정을 앞선에서 먼저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의 지금 추세는 이미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의 뉴스들을 잠깐 살펴보는데요. 뭐 글로벌한 뉴스는 뭐 특히나 좀 없고요. 뭐 폐렴 관련 뉴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처음에는 뭐 그냥 그저 그런 뉴스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일본, 대만, 싱가폴, 심지어 오늘 이제 간밤에는 미국에까지 전염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서 뭐 유럽 쪽으로까지 만약에 퍼진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뭐 확진 환자가 나와가지고 뭐 좀 뭐 이런 안 좋은 소식 만약이라도 들린다라고 하면 이 테마가 생각보다 더 강하고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사실 오늘까지 이제 테마가 아주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3일차이기 때문에 보통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아닌 이상 3일차 정도의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들어오면 조금 식었다가 그 다음 뉴스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또 재차 파동을 한번 그리는 거거든요. 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나 설 연휴 동안 이제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 가운데 뭐 춘절도 껴있고 그래서 뭐 어떤 뉴스가 좀 나오는지에 따라서 설 연휴가 끝나고 장이 개장이 되었을 때 이제 폐렴 관련주들의 또 파동이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또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혹은 내일 정도에, 오늘도 어느 정도는 고점을 보이지 않아 싶었는데 또 새로운 애들이 올라오면서 쭉쭉 쳐주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내일 정도의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매도 심리가 좀 많이 거세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설 연휴 동안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폐렴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혹은 내일 매매하실 분들은 조금 매도할 수 있는 심리가 강하겠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3법 뉴스가 있었는데 뭐 전혀 뭐 지금 폐렴 관련주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전혀 뭐 영향이 없었고요. 대북주들도 뭐 북한은 계속해서 뭐 강하게 으르렁 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너무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크게 또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뭔가 파급이 있는 뉴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잠깐 이제 이낙연 총리 관련 뭐 종로 출마한 뭐 제안했다 이러면서 뭐 공식적으로 만약에 또 제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를 딱 하게 됐을 때 한번 뭐 파동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중에 잠깐 뭐 서원이 기술적 반등 겸해서 좀 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좀 방송 순서를 바꿔볼까 합니다. 뭐 이렇게 시장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매매한 거를 설명드리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때 맞춰서 좀 하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폐렴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렸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최근 추세가 단기 과열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고, 예전에는 단기 과열이 막 일부러 걸리기도 하고 단기 과열 들어가서도 주가를 더 급등시킨 다음에 단기 과열 풀리고 나서 투매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추세가 단기 과열 앞두고 있으면 완전히 좀 힘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폐렴 관련주들도 가는 애들이 막 한 번 대장하는 애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아마 계속해서 대장이 바뀔 확률이 높다. 그날. 그래서 이틀, 3일 정도 급등한 애들은 웬만하면 또 너무 고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애들, 새롭게 힘 있는 애들 찾아서 매매하는 게 차라리 지금 폐렴 관련주 접근하는 데는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까지 이제 막 이런 뭐 정말 뭐 제약자만 붙으면 지금 막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은 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도 물론 같은 견해였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이 폐렴 관련주가 과열 구간은 확실한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이렇게 상한가 보내고 내일 오전이나 장중에 좀 변동성 있게 급등한 다음에 내일 오후장에 아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 힘 있는 시세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일 오후장에 폐렴 관련주 공략하실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잘 대응하시거나 리스크 관리는 좀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나리자가 새롭게 올라오면서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가 사실은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래가 물론 943억 좀 실리긴 했지만 장 초반에 너무 갭 띄우고 확 상한가를 들어가고 풀렸다 닫았다 그래서 시장에 좀 스타주, 중심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나리자랑 오늘 거래가 좀 많이 실렸던 게 뭐 일신바이오랑 이런 애들이 거래가 좀 실렸었는데요. 일신바이오는 힘없이 죽어버리는 모습이었고 모나리자가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국제약품도 괜찮죠. 괜찮았습니다. 거래도 많이 실렸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 1등주로 치고 나왔었던 진원생명과학이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3일 급등, 보통 장대 한봉 3일 뽑아내면 그 다음에는 확 치고 투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진매트릭스랑 원래 진원생명과학이랑 둘이가 대장이었잖아요. 첫날에 어느 정도는 좀 고점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증백에다가 너무 이렇게 좀 가벼운 애들은 잘 거래를 안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일단 보고만 있는 상황이고요. 모나리자를 이거를 상따를 못했어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들어가가지고 따닥 눌렀는데 제게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뭐 내일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상한가 가고 다음날 이런 식으로 크게 먹을 구간을 안 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흐름으로 갈지 워낙 좀 낯선 종목이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폐렴 관련주가 제 관심 종목의 뭐 전부죠. 여기서 이제 잘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북마크 해놓은 거는 제가 매매한 거를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해놓은 거고요. 굳이 그러니까 지금 뭐 모나리자, 그 다음에 우진비엔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서린바이오 내일 어떻게 흐름 만들어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나리자, 서린바이오, 우진비엔지는 조금 약하네요. 일단 이날의 음봉을 전부 감싸는 양봉이 나온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내일 윗꼬리 채우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음봉의 시가 부근을, 고가 부근이나 시가 부근을 깨고 내려가면 얘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잘 지키는 거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M제약은 여기 이제 4,000원 위에서 한번 먹을 구간을 줄런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지러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오히려 또 뭐 엄한 종목 손대 가지고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는 넣어 놓되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건지 한두 종목만 딱 정해서 그날 강한 종목들로 매매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그 장중에 한두 종목 집중해서 볼 때가 매매가 잘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막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경우에
조금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 오늘 올랐으면은 단기 과열인데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오늘 이게 제가 이제 수식인데 두 번째 이 표식이 나온 날에 종가보다 한 호가라도 올라서 마감이 되면 단기 과열 걸리거든요. 얘는 단기 과열 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웰크론도, 근데 이게 이 수식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웰크론도 아마 단기 과열에 내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잠깐 좀 빼놔야 되겠죠. 고려제약이랑 웰크론이랑 이렇게 되고, 백강산업은 조금 약한 모습이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 장중에 이글벳이 갑자기 좀 돈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와서 저도 잠깐 매매를 했는데 얘가 좀 수상했죠. 사실은 평소에 이런 이제 백신 관련주에서 항상 대장 역할을 하던 애인데, 체시스랑 같이 파루, 체시스, 이글벳 이렇게 이제 대장 역할 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오히려 지금 이번 폐렴 관련해서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죠. 근데 오늘 일단은 아무튼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가 폐렴 관련주가 막 확산되면서 너도 나도 오르니까 이미 오른 애들 말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막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수급이 조금만 붙으면 너도 나도 추격 매수하면서 슈팅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추격 매수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이글벳은 좀 안 볼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해서 좀 갈라놔야 될 것 같아요. 일신바이오도 윗골이 너무 달아서 매매하기 조금 그렇고, 제일바이오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그어드렸잖아요. 이거 어제 그어드린 거잖아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확히 9,200, 뭐 50원, 300원 이 구간에서 제가 기술적 반등 나오면 좀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하거나, 추매하실 분들은 여기서 추매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이렇게 탈출하거나 그렇게 좀 사인을 드렸었죠. 어저께 방송으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라인 그어드렸고, 여기서 장중에 9,200 뭐 50원 여기서 그래도 한 7% 가까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7% 반등 나왔을 때 좀 욕심 없이 잘라내고 나오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잖아요. 왜냐면 얘가 어제 그 지분 매도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테마가 또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등 한번 줄 수도 있겠죠. 오늘 그 서원처럼요. 서원도 지분 매도 뉴스가 좀 있었는데 좀 흘러내리다가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물론 제일바이오도 그렇게 한번 단기 반등을 더 한번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슈팅 때 최소한 전략 매도는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좀 비중 조절은 해주셔야 되는 게 좀 맞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운에 의존하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내가 혹시라도 손실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이 났다고 한들 그게 결국 나중에는 본인한테 독이 되실 거예요. 일단 악재가 생겼으면 조금 손실 보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서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예외예요. 대부분 지분 매도 악재가 생기면 거의 다 질질 흘러내리거나 그 구간이 고점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뭐 제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리스크 관리차 폐렴 관련주는 내일까지 해서 매매를 일단은 마무리, 전족 이제 보유 없이 설 연휴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또 모습을 만들어 가는지 뉴스랑 같이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종가 베팅을 못 해가지고 방송에서 제가 막 탄식을 했어요. 얘가 왜냐면은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시간외로 막 3% 넘게 올랐었거든요. 얘를 제가 종가 베팅 하려다 말았었거든요. 근데 뭐 오늘 너무 힘없이 이렇게 빼는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결국엔 어제 시간회를 그냥 세력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올려놨던 시간회였지 않았나. 그만큼, 누군가 보기에 다들 매력적인 자리로 뭐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 요 정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확실하게 주가가 지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5일선에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7.5일선이 견인되면서 한번 반등이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얘가 한번 더 빼고 11선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7.5일선이나 11선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아직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아까 이제 이낙연 뉴스 때문에 그런지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근데 뭐 뉴스 빨인진 어쩐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반등이 나올 자리였어요. 서원 같은 경우에. 역시 끼 있는 종목이라서, 야, 15% 정말 크게 반등 나왔죠. 사실은 제가 최근 이제 제가 가장 자주 했던 테마주 눌림목 매매를 자주 하다가 요즘은 조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급등주 테마주도 장세가 있어요. 5일선 위에서 막 시세를 뿜고 5일선 깨지는 순간 쭉 밀려버리는 장세가 있고, 상한가 뽑고 항상 1, 2일차는 별로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5일선 깨고 내려가가지고 뭐 7.5일선, 11선에서 꼭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있습니다. 한번 이 종목들이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5일선 위에서 변동성이 크고 5일선 깨는 순간 시세를 좀 많이 잃어버리는, 변동성이 많이 죽어버리는 장세라서 조금 최근에 제가 급등주 눌림목 매매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5일선 위에서는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리딩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서원은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어서 그런지 반등이 나왔네요. 그렇게 되면은 남선 알루미늄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차트적으로는 자리도 맞죠. 여기서 하나 밀린다고 해도 아마 11선이나 기준선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에도 뭐 조금 오르긴 하는데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폐렴 관련주로 장을 마무리하나 싶더니 역시나 오후장에 새로운, 또 이걸 테마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대차가 뭐 매출액이 100조 넘고 영업이익도 엄청 늘었다 그래요. 아무튼 돈 많이 벌었다는 소리고요. 현대차가 8% 오르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본 게 이게 진짜 얼마만인가 싶네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하나 뽑아내면 조금씩 조금씩 추세를 이어간다거나 어느 정도 눌림 주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천천히 매매하실 분들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야 대형주는 아예 손을 대질 않기 때문에. 아무튼 현대차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현대공업이 상한가를 갔고요. 얘도 제가 상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와, 이것도 순식간에 가서 못 잡았습니다. 아무튼 모나리자랑 현대공업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 장 마감 부근쯤에서 저도 막 이제 그 뭐 상담하고 업무 보고 그러면서 좀 잘 못 봤네요. 상따를 잘 안 하다가 오랜만에 상따 할 만한 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KM제약도 상따를 못 했고, 참 안 맞네요.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대우부품도 살짝 움직이고 그랬지만, 이 재료 자체가 사실은 테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속성이, 그러니까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었다, 끝이잖아요. 재료가 탄생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 소멸인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이 시세라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또 나올 것 같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하루 이틀 주가 흐르는 것을 좀 보고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찌됐건 현대공업을 상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에 어떻게 보면 장대 음봉인데 얘를 완전히 감싸서 덮어버리는 이 양봉은 굉장히 좋아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시세가 죽어버린다거나 쉽게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뭐 리딩반 요 정도 아무튼 시장에서는 좀 핫한 종목들과 테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딩반은 뭐 최근에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이런 종목들 눌리면 사서 들고 가세요. 그러려면은 선행돼야 될 게 공부죠. 뭐 특히나 이런 수급 종목들은 뭐 차트만 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좀 확률이 좀 떨어져요. KH바텍 같은 것 경우는 저도 나름대로 공부가 된 종목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좋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저희 리딩반에서 KH바텍만 지금 한 두 번, 세 번 매매를 해서 익절을 하고 나온 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KH바텍을 저희가 요때 들어갔습니다. 요날 맞나? 두 번을 최근에 매매가 되었네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날 여기서 잡아가지고 요 반등을 먹고 눌렸다가 다시 돌아 나갈 때 여기서 재매수를 해서요. 오늘 반등 때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급 종목이고 급등주에 비해 급등락이 적을 수 있는데 단 1, 2, 3, 4, 5일 만에 이 종목을 5일 만에 7% 거의 7% 8%씩 두 번을 먹고 나왔습니다. 저도 스윙하면 잘해요.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근데 최근 장은 뭐 이런 종목들 편하게 좀 매수해서 들고 가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봐도 저희가 이날 사서 요날 팔았고 요날 사서 요날 판 거예요. 그렇게 잘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KMW는 저희가 요날 샀습니다. 뭐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죠. 아주 편하게. 그냥 뭐 우리가 급등주 테마주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장세에 따라서 테마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세에는 테마주 비중을 높이고 수급 종목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세에는 수급 종목 비중을 높이고 그러죠. 근데 이 장세라는 게 지나고 나면 파악이 되는 거지 미리 파악하긴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KMW도 저희가 이날 매수가 들어가서 아주 뭐 잘 거의 매수 맥점을 두 종목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얘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얘는 뭐 요렇게 지리한 박스권을 넘기는 레벨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수가 갑자기 막 꺾이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튼 우리 리딩반은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깔끔하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 매매일지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빠르게 좀 할게요. 얘가 재밌습니다. 모나리자가 갭을 띄우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지켜놓고 하루 종일 횡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봉으로만 봐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장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도치를 거의 뭐 한 20% 구간에서 뭐 10몇 프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무섭죠. 공략하기가. 이러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조국 관련주인 뭐 정겸신 교수가 보석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화천기계로 갑자기 돈이 오늘 쏠리면서 그런 화천기 같은 거는 저는 매매 안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힘들어요. 뭐 이렇게 간다라는 게 재료도 그닥이고 뭐 조국이 뭐 총선을 출마한다 뭐 그런 뉴스가 아니면 모를까 이런 자리에서 화천기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화천기계 쪽으로 돈이 갑자기 쏠리더니 폐렴주들이 조정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땡큐인데 어차피 화천기계 떨어지면 다시
폐렴주로 돈은 쏠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화천기계 조정 받는 거 보면서 제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한 번 팔고 여기서 사서 두 번 팔고, 여기서는 절반은 잘 안 보이시겠죠? 한 번, 두 번. 여기서는 절반은 뭐 손절하고 절반은 거의 본절에 나왔나? 아, 이거 좀 고점에 잡았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매매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할 때 사서 여기서 한번 먹고, 아 진짜 상 따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타이밍을. 아,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우진 BNG도 오전에 급등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경우에 첫 눌림이나 혹은 한 두 번째 눌림 정도까지 나오면 괜찮아요. 막 봉 하나에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떨어졌을 때 반등을 안 주는 경우가 많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 애들은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눌림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서 반등 때 일단 이렇게 팔고 나왔고요. 아, 얘는 이렇게 많이 갈지 몰랐어요. 최근에는 저도 좀 너무 짧게 안 먹고 추세를 좀 먹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방금 우진 BNG는 이렇게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그냥 눌림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얘도 좀 길게 들고 가야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짧게 이렇게 먹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뭐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의 대부분 점심 약속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1시, 뭐 아무리 늦어도 11시 반에는 종목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자꾸 좀 빨리 매도가 좀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의 뭐 대부분의 수익을 담당했던 고려제약을 어제 종가 부근에 또 막 계속해서 좀 샀다가 별로인 것 같아서 비중 조절했다가 결국에는 종가까지 해서 좀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오늘 반등 때 잘 팔고 나왔고요. 이거 뭐 고려제약 어제 뭐 폐렴 관련주들을, 그러니까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오늘 폐렴 관련주들을 고려제약이랑 뭐 KM제약이랑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어제 대장이었던 애들 설명드리면서 조정받거나 튀더라도 오전에 잠깐 튀었다가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종배를 해서 시가랑 뭐 잠깐 반등 나올 때 전부 던지고 나온 거고요. 이글벳은 그냥 장중에 갑자기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얘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있었습니다, 수상해서. 폐렴 관련주들 너도 나도 다 급등하는데 얘는 움직임이 없어서 수상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돈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늦게 잡긴 했어요. 파동 하나 나왔다가 멈췄다가 여기 있을 때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잘 먹고,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아차 싶어서 이건 아니야 잘못 매매했어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눌림에서 잡았다가 요것도 그냥 약손절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가 됐었고, 서원도 그냥 짧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뭐 이거 크게 의미 없는 매매죠. 아무튼 오늘 저는 이렇게 개인 매매를 좀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요까지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